오늘은 이민년 신년운세 병화일간에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화는 원래 의미가 하늘천자를 좀 닮았고 하늘천자가 이렇게 딱 끝이 구부러진 그런 글자의 자형을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그 자전을 보면, 자전의 그 이하라는 책을 보면 병화는 어미지 위 병이다 해가지고 물고기 꼬리를 닮았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상당히 이렇게 연결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물고기 꼬리는 이렇게 이제 좀 솟구치는 그런 형상이 있고, 이렇게 물고기 꼬리를 닮은 글자들이 경금도 있고 개수 같은 글자들이 이렇게 꼬리를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운들이 다 이렇게 솟구치는 양의 기운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중에서도 병화는 십천간의 좀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천수라는 책에도 보면 병화라고 하는 것은 갑병무경임 오양 중에서 가장 강하다. 그래서 오양계양 병위최. 그래서 이렇게 그 병화가 최고로 맹렬한 양기운을 가지고 있다. 양중지 양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화하고는 달리 웬만해서는 자기의 속성이나 본성을 버리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행의 천간의 생극을 놓고 보면 병화한테 임수라고 하는 건 이게 수국화해서 불을 이렇게 수가 꺼트리는 것 같은 그런 형상으로 오는데, 웬만해서는 수의 어떤 통제나 수의 작용력이나 이런 거에 크게 병화의 위세나 이런 것들이 크게 영향받거나 그러지 않는 본래 천간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같은 책에도 보면은 병화는 맹렬하고 이런 기질이 있는데, 수창 현절이라 그래서 이 수가 창궐한다, 넘친다, 파도가 막 일렁이고 이러듯이 댐을 넘고 막 방파제를 넘어오듯이 그런 형상을 창이라 하고, 관의 기운이나 이런 살의 기운이 많이 넘쳐도 그럴수록에 절개가 드러난다. 병화하고 임수와의 관계를, 임수는 편관이고 개수는 정관인데도 실제 병화가 맞이하게 되는 그런 에너지적인 측면에서는 더 궁합을, 임수를 더 높게 쳤다라는 거죠. 편관으로 맞이했을 때 병화의 이런 절개나 속성 이런 것들이 더 잘 드러난다라는 거죠. 병화는 하늘에 떠 있고 임수는 지상에서 흐르는 강, 호수, 큰 바다 같은 거예요.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의 양기의 광채를 드러나도록 도와준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 만물을 비추기도 하지만 자신의 존재감이 뭔가 드러나서 빛이 나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임수를 만났을 때, 물론 이거 다른 말로도 임수가 병화를 만났을 때는 강위상형이다 이렇게 역으로 얘기를 해. 똑같은 얘기인데 임수도 병화를 좋아하고 병화도 임수를 좋아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임수가 병화를 쓸 때는 편재니까 내가 통제하는 게니까 상관이 없는데, 병화가 천간 임수를 쓸 때는 나를 극하고 들어오는 기운이기 때문에 이건 뭐가 됩니까? 관살 중에서도 편관이 돼요. 지지로 들어오는 기운은 인성인데 편인이 되는 거죠. 편관이 제어가 안 되면 이걸 칠살이라 한다 그랬죠. 편관이 편인을 생하는, 이걸 우리 명리용어로 크게 살인 서로 상생한다라고 하는 명리 아주 보통 명사로 많이 쓰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살을 인성으로 인생, 신 해서 이 살의 권위를 궁극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내가 얻는다, 받아들인다. 그래서 화살, 위, 권. 그냥 살이 떠 있을 때는 이게 힘들고 어렵고 난제고 높은 명예고 이런 건데, 이게 인성으로 이렇게 화했을 때는 결국 나에게 그게 권세와 권위를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게 내년 병화일간들한테 오는 그런 부분들이다. 편관을 십성적으로 얘기하면 치우친 관, 드높은 명예, 어떤 권력성 이런 쪽으로 많이 얘기합니다. 이걸 만약에 내가 받아서 극복을 하면 호랑이 등에 내가 타는 거고, 그게 이 편관의 프레셔에 내가 눌리면 호랑이 먹이가 되는 겁니다. 밥이 되는 거고. 이런 이제 극단성 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편관인데, 이 편관이 이민이라고 하는 편인을 달고 오고, 이 편인의 성분은 병화일간한테는 12운성으로 장생이라 그러죠. 그렇죠? 나를 보살피고 도우는 운이라는 거예요. 천간으로 극을 하고 들어오기도 하지만 궁극적인 에너지의 흐름은 수생목, 살인, 상, 생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장생이 되는 그런 에너지를 타고 이제 편관이 들어온다.
근데 이게 이제 편인 성분이기 때문에 정화일관의 정인하고는 조금 다른 거죠. 병정화일관은 회자축을 재다면서 재관 활동을 해왔어요. 올해 같은 경우 지지 축토에서 튀어나온 신금하고 일간이 합을 해서 식재의 정제 활동으로 해왔다라는 거죠. 그 전까지 하면 뭐 병신년부터 해가지고 지지가 신유술 해자축에 재관의 환경이 노출이 돼 왔었고, 내년부터 펼쳐지는 이민, 계묘, 갑진 이런 운들은 관인으로 살인으로 상생하는 그런 운으로 이렇게 이제 펼쳐질 거다. 그런데 요 임을 이제 지지로 내리면 사해 흉이 되는 거예요. 천간에서는 이렇게 극이 되는 형상이지만 지지에서 에너지 형식은 약동적이다. 병화가 맞이하는 인은 인호술의 인이고 인호술 운동의 주체가 병화고, 그렇기 때문에 인은 어쨌든 시작한다는 내년은 의미가 있다라고 했는데, 특히 병화일간한테는 아니면 12운성을 같이 쓰는 무토나 을목일간한테는 처음 스타트하는 그런 에너지들이 체감되게 강하게 올 수가 있는 그러한 세운이 그 이민년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살이라는 건 무조건 나쁜 거냐? 내 사주팔자라는 거는 이거는 체가 되는 거고, 날라들어오는 대세운은 작용이 돼가지고 이런 체용이 같이 합쳐져가지고 복합적으로 연출이 되는 것이 한 해의 운세, 대운의 운세 이런 부분들이 된다라는 거죠. 이미 병화일간한테는 내년에 임수를 천간에 달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원국 명조에서 잘 소화하지 못할 구조가 돼 있다라고 하면 이건 칠살로 작용하는 거고, 소화할 수 있는 구조가 돼 있다라고 하면 살인상생이 돼서 화살위건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된다라는 거죠. 모든 병화일간들한테 임수천간이 좋고 이민이 좋고 이민이 나쁘고 이런 거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어바웃으로 내 구조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런 걸 볼 때, 병화한테는 살이든 편관이든 이런 에너지가 있을 때 내 원명의 원 구조가 살에 내가 견딜 수 있는 구조냐 아니면 살에 노출될 수 있는 구조냐, 이런 거를 좀 보셔야 된다는 거죠. 제살태과라는 거는 무기토가 아니면 지지에 진술충미 토가 많아가지고 병화일간의 천간지지에 수기운이, 특히 임수기운이 제압을 과하게 받고 있는 그런 명식이었을 때는 이렇게 이제 인목이 들어오면서 이런 것들을 목국토를 해주면서 결국 인이 이렇게 장생작용을 해주니까 내년 전체적인 운세로 봐서 조금 힘들게는 시작을 하겠지만 봄 지나고 여름, 사오미 이런 환경을 타면서는 사뭇 좀 괜찮아질 거다. 물론 구조나 대세운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좀 봐야 되겠습니다. 제살이 좀 태과가 돼서 어려운 상황인데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살인상생하는 이런 에너지로 발현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 이민년의 상황은 무조건 괜찮은 겁니다. 살이 궁극적으로는 처음에는 어렵게 시작을 하지만 나를 일간을 장생시켜주는, 묘하고는 또 다르죠. 묘는 그냥 목생화하는 오행의 그런 상생 정도 기운인데, 여기는 인중에 병화도 있고 걸록지도 있고 또 인중에 간목이 있어가지고 생하고 들어오는 작용력이 순조로울 수가 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살이 중해가지고 나를 공격하고 들어오는 그런 명쪽 구조로 돼 있을 때, 이럴 때는 내가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대비할 수 있는 구조가 돼 있는지를 한번 봐야 돼요. 원국의 구조에서. 이거는 꼭 병화일간한테만 해당된다라기보다도 전 일간에 공통적으로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보기가 그렇게 간단치는 않다라는 거예요. 나를 공격하는 기운이 많은데 살이 천간에 들어온다라고 하면 살에 엎친 데 겹친 격으로 그런 힘든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하게 보는 거고, 원국에 내가 살을 대비할 수 있는 대비책이 돼 있느냐라고 하면 특별하게 들어와도 그렇게 어렵거나 이런 거는 아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뭐 재생살도 했고 다 했는데 어쨌든 살 중심으로 보면 살을 제압하는 거는 가장 멋지게 쓸 수 있는 거는 식신으로 제살하는 거. 이것이 가장 첫 번째로 자기 능력이나 역량을 발휘를 해가지고 이런 어려움이나 힘든 것들을 물리침을 해가지고 권세가 드러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삼국지에 보면 청나라의 유비가 중원을 진출을 한번 했다가 조조군사들한테 대패를 하고서 퇴각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 미처 그 처솔들을 못 챙기고 나와가지고 조자룡이 적진을 뚫고 들어가가지고 왕비 둘 중에 하나는 못 구하고, 이렇게 왕비 하나하고 이제 왕자죠, 그 자식 이렇게 이제 구해서 이렇게 막 오는, 그럴 때에 그 길목이 뭐가 있었냐면 장판교가 있었어요. 조조군사들도
하우걸이 수장이 돼가지고 거기를 이제 추격을 이렇게 해오고 있고 이제 그 길목을 차단하려고 했던 거지. 근데 마침 이제 장비가 기마 20명, 20명을 데리고 약간 위장 전술을 쓴 거죠. 말꼬리를 숲에다 묶어서 막 흔들게 해서 대군이 있는 것 같이 먼지도 막 일으키고 이러면서 그 장판교에서 835 장비가 쓰는 그런 무기를 들고 거기서 일갈호령을 하죠. 그래서 그 기세에 지려가지고 하우걸이 말에서 떨어져서 그 기세에 물러나서 조조군이 퇴각을 하고 지그참에 장판교를 뚫고 조자룡의 퇴로를 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뭐냐면 식신제살인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 그러면 이거를 나만의 독특하고 차별화되고 특화된 이런 재능과 재질로 해결하는 거예요. 직접 나가서 내 역량으로 능력으로 이렇게 해결하는 게 식신제살이고 상관으로 대살할 수도 있고 합살할 수도 있어요. 상관이라고 하는 거는 식신하고는 좀 다르게 같은 역량이나 능력인데 그것도 차별화된 건데 외교력이나 언어나 표현이나 이런 걸 가지고 어려움을 해결하는 거죠. 병화일관한테는 식신이 무토가 되겠죠. 천간에. 그렇죠. 상관은 기토가 되겠죠. 그렇죠. 대살하고 합살을 하는데 음양간에 차라서 대하기도 하고 합하기도 하죠. 하는데 예전에 우리 고려시대에 보면 거란이 고려 성종 때인가요? 와가지고 니네 우리나라 거란이죠. 와서 신하 나라가 되라. 땅덩어리를 다 바치고 신하의 나라의 예를 갖추고 막 이런 굴욕적인 그런 법박을 할 이럴 때였는데 조정의 의견이 분분했는데 서희가 결국은 그 소임을 맡아가지고 한 번 전쟁을 안 치르고 그 기계와 지략과 이런 걸 펼쳐가지고 오히려 물리치고 강동육주를 탈환을 했죠. 이런 게 뭐냐면 상관으로 살을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역할에 기토가 있느냐? 그럼 문제가 없다 이거지. 세 번째는 뭐냐면 양인으로 이제 합살한다 그러죠. 양인은 천간에 같은 오행인데 다른 존재. 정화를 말하는 정화. 정화가 되면 살이 날라 들어오면 정임합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해결하는 거죠. 우리 이제 일본 영화 같은 걸 이렇게 보면 16세기에 보면 그때 영주들의 전쟁 방식 중에 유행했던 게 뭐냐면 가게무사라는 걸 있었어요. 가게무사. 들어보셨죠? 이게 뭐냐면 그림자무사라는 거야. 자기 닮은 꼴 있잖아요. 치장을 최대한 해가지고 뭐 암살의 위협이나 배탈이든지 이렇게 해서 내 앞에 있는 다른 존재지만 평상시에는 내 록도 나눠 갖고 재물도 나눠 갖고 이렇게 골치만 썩일 수 있었던 존재인데 이게 불황배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뭔가 이렇게 깡패가 왔을 때 이렇게 한량이 그때 한번 역할을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뭐냐면 양인 합살이라고 하는 거죠. 천간에서 이제 주로 이루어지는 것을 양인 합살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이건 양인 합살하고 이제 비슷한 개념인데 그것이라도 안 되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겁재라고 하는 표현을 인이라고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내가 병환데 이런 병이 천간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정인이 있으면 양인 합살이 되는 거고 이런 병들이 있으면 이게 뭐 미혼 같은 경우는 먼저 배우자도 뺏길 가능성이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불리한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데 어려움이 들어왔을 때는 앞에서 얻어맞고 들어오니까 그 아픈 거를 매를 조금 나누는 이런 게 있어요. 무, 기, 정, 병이래도 칠살격인데 원래 이렇게 겁재, 양인을 만났다라는 의미인데 똑같이 마찬가지로 병화일간한테는 5월의 병화가 양인격이 되는 거거든요. 이럴 때 이런 것들이 없더라도 이렇게 양인월이나 지지에 양인이 있거나 하면 해결이 되고 사 같은 기운이 들어와도 양인만큼 좀 덜 하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태과명이 됐다라고 하면 살을 생하는 게 재생살이잖아요. 재자로 약한 살을 어떤다? 돕는다, 도와야 된다. 오히려 이런 때는 재생살을 해줘야 돼. 내가 너무 칠살이 식상한테 과도하게 제압을 받고 있었을 때는 금수가 와가지고 토생금, 금생수라든지 아니면 천간에 임계수가 와가지고 약한 임계수를 도와준다든지 이럴 때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중관이나 중살 이런 거 따지질 않습니다. 보는 방식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일률적이지 않고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어떤 그 원명의 구조 자체가 너무 살에 많이 과하게 제약을 받고 있느냐 아니면 적절한 선인데 살에 대한 대처 능력이나 대비 능력이나 이런 것이 있느냐 이것은 이제 흔히 말하는 재화한다라고 하는데 또 한 가지가 방법이 뭐가 있냐면 이민년이 가지고 있는 살인상생이에요. 살인으로 상생하는 구조. 그럼 살인 상생하는 구조는 천간에 뭐가 되겠습니까? 지지에
인묘목이나 가불목이 있느냐라고 하면 장비의 장판교, 서희의 강동육주, 박해무사. 이건 흔히 뭐 네 번째 같은 경우는 몸빵이라고 얘기해. 몸이 튼튼해야지. 힘든 거를 내가 견디려면 몸이라도 건강해야지. 이런 의미인데 이건 뭐냐면 내 인성으로 어려움을 해결한다죠. 이것도 정인 인성이 아니고 편인 인성이니까 아주 집중적이고 특화되고 남들이 좀 잘 안 할 수 있고 하는 이런 어떤 인성의 공부, 학문, 자격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 살을 해결한다. 살인상생 같은 경우는 성자들 명식에 성자들 그런 어떤 에피소드나 위인전에 참 많이 나옵니다. 뭐 이건 뭐 신앙에 관련된 부분은 아닌데 옛날 석가모니께서 설법을 하실 때 석가모니 제자 중에 앙굴리마라라는 그런 그러니까 살인마가 있었어요. 이 살인마가 잘못된 스승을 만나가지고 그 스승이 하라는 대로 하면 법을 가르쳐 주겠다 그래가지고 사람 100명을 죽여서 손가락으로 목걸이를 만들어 오면 내가 너한테 법을 전수해 주겠다 이런 거예요. 원래 그 앙굴리마라는 원래 이름이 아임사카라 그래가지고 남을 해치지 않는 사람이었어. 원래 명문가 출신이었고 굉장히 선량한 친구였고 이랬는데 꼬임수에 빠져가지고 99명을 죽이고 마지막 100번째 석가모니 세존을 이렇게 해하려고 온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이렇게 안 하고 그런 어떤 법력으로 온화한 그런 기운으로 결국은 설법을 하고 설법을 시키고 제자로 받아들이죠. 그런 뭔가 내가 장판교 같은 그런 액션이 아니더라도 전문 지식, 마음의 품성, 인격 이런 거 가지고 어려운 난제를 해결하는 거. 이런 것들이 현대에는 뭐 전문적인 지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살신성인하고 내 몸을 이렇게 아끼지 않고 사회에 봉사하면서 이렇게 사회의 등불, 횃불 이런 역할을 하시는 명들 중에 살인상생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병화일관한테는 나는 장생을 받는데 오늘 말고 다음 시간에 할 가불목하고는 뭐가 차이가 있냐면 이렇게 인이 병의 장생을 받으면 경신금은 절퇴가 돼요. 병화한테는 어떻습니까? 재물인 거야. 편재구, 정재구. 가불목일관한테는 어떻습니까? 명예, 관성인 거예요. 이쪽에 추구할 게 아니다라는 거지. 특별한 명식에 따라 좀 다를 부분은 있겠지만 앞으로 3년은 어려움 아니면 드높은 명예 이건 뭐 편인상생 지난번에 정화의 관인상생 같이 그러한 어려운 직장에 내가 취업이 된다도 되고 여러 가지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형상으로. 근데 편관의 관을 가지고 오니까 갑작스럽게 올 수도 있고 권위를 가지고 올 수도 있고 구조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는데 그게 결국은 인성을 동반을 하고 이 인성이 나를 생해주는 기운으로. 그런데 인성의 힘이 더 강한 거죠. 그렇죠? 이런 편재나 정재의 기운은 약한 거니까 그동안 내가 과거 5, 6년 아니면 3년 동안에 재테크 활동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 활발하게 내 무대를 넓혀가지고 하는 이런 부분은 그렇게 재미가 웬만한 명조 아닌 다음에는 쉽지 않다라는 거지. 왜? 인성 중심으로 지금 세운이 흘러가니까. 뭔가 재테크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동안 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현재 같으면 코인이나 병화일관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렇게 유동성이 많은 주식이나 뭐 이런 걸 했다라고 하면 그거는 잠시 스테이를 하고 언제 살아나요? 무신년까지는 하지 말아야지. 무신, 기유, 경술 오기까지는 그동안 신유술 해자축 오면서 어느 정도 내가 테이크를 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어떻다? 킵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재테크를 계속 하고 싶다라고 하면 문서재산, 인허가, 정보, 지적 재산권 이런 쪽으로 관여하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교육사업 같은 거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업의 본래 행태하고 쓰는 운하구가 맞기 때문에. 근데 그거 아닌 다음에는 그런 에너지들이 내년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좀 스위치가 되는 결국 그럼 어떻습니까? 이런 살인상생 쉽지는 않은 이걸 잡으면 내가 권위가 될 수 있고 명예가 될 수 있는데 그거를 재성을 통해서 이루는 게 아니라 인성으로 순화시켜가지고 생을 시켜서 결국은 내가 이렇게 장생받을 수 있는 이런 패턴을 딱 잡는 것이 병화일관한테는 첫 번째 고려될 상황이다. 혹시라도 내년에 한번 뭐 사업적인 부분을 한번 크게 벌려볼까? 이게 no 땡큐. 그렇게 웬만한 구조 아니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 아니다라고 하면 보통 그러신 분들이 식재를 쓰거나 재성을 놓거나 그럴 거 아니에요. 천간에 재성 뜨신 분들이 그럴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재생사를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재생사를 잘 견딜 수가 있으면 내가 위너가 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 내년부터 한 3년 지나는 시점에서 내가 루저가 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특별히 한번 고려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 병화일간이 이민을 맞는 거에 큰 아웃라인은 정해지는 거예요. 내가 제자약사를 하느냐 아니면 재화삼법, 재화사법을 써야 되느냐 이런 거는 각각의 명식에 따라 다를 텐데 그래도 천간의 동태를 만약에 계속해서 좀 본다라고 하면 갑을이 있으면 갑을목이 있으면 갑목은 병화도 장생을 받지만 갑목도 내가 걸록이 되니까 살인상생하는 그 행태나 방식이나 이런 것이 뚜렷하다는 거죠. 뚜렷한 성향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뭐 예를 들어 편인 공부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편인 공부 이것도 공부 기운으로 볼 수가 있는데 참고로 지난번에 정화는 관인으로 상생을 하는 거였고 지금 병화한테는 같은 이민이라고 하더라도 살인상생이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조금 차이가 있어요. 관인 상생은 결국 관인이 상생을 하면 최종적으로는 그 에너지를 내가 받기 때문에 내가 왕해지는 거예요. 약한 사람은 도와줄 수 있고 또 내가 너무 왕하다 싶은 우리가 흔히 전통적으로 얘기하는 신강신약이다. 이런 걸로 따질 때는 궁극적으로 나를 생해주는 쪽으로 결론이 되기 때문에 신왕명들은 답답할 수 있고 편인이 강해지면 식신이 또 약해지니까 관인 상생으로 해서 이렇게 인성이 인생신하고 들어오고 할 때는 관의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관을 일단 정관을 년월간에 특히 이렇게 띄워놓고 있으면 웬만한 운에 좌보필이 좀 된다라고 하면 크게 인생 행로가 흔들리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편관은 이게 재화가 안 되면 실살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편관은 오화가 있습니다. 오화가. 예를 들어서 내가 비견겁으로 내가 왕한명이냐 아니면 인성으로 왕한명이냐 이게 두 개가 다 왕하면 비빈즉 요빈이라고 했어요. 내가 이미 왕한데 그걸 살인상생으로 또 받아서 중국적으로는 귀착점을 그 에너지를 내가 받아야 되는 거니까 아니 많이 나한테 내가 인풋이 됐으면 아웃풋으로 뭔가의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비난하지 않으면 요절한다라고 고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인성으로 그래도 관을 내가 받는 거하고 살을 받는 거하고 또 뉘앙스 차이가 있다. 병화일간한테는 내년이 살인상생의 기운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제자약사를 하거나 살중공신을 하거나 이런 상황하고 곁들여가지고 이런 부분을 한번 조금 더 보셔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병화가 있고 갑을이 있을 때는 물론 뭐 다른 글자가 천간에 있을 수 있겠지만 갑을 위주로 돼 있다라고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순행하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수생목, 목생화 이게 이제 살인상생이 되는 거죠. 천간도 살인상생이 되고 지지도 인목이 이렇게 생해서 살인상생하는 기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은 살인상생이라는 거는 식신상관을 쓰지 말라는 거거든요. 본인이 식상기운이 조금 강하다라고 하더라도 식상기운이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편인기운이 들어오고 하면 수용적이고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하는 그런 행동 패턴의 자세를 세운해서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식상 제살이나 합살이나 뭐 이런 경우가 아닌 다음에는 이런 구조가 있으면 더더욱 살인상생의 그러한 패턴이 더 맞아가지고 흘러가겠다. 그래서 약간 좀 답답하고 액티비티나 이런 것들이 외부적으로 좀 이렇게 좀 떨어질 수는 있어도 그래도 순순의 흐름을 나타낼 수가 있겠다. 뭐 이런 분들이 구조가 돼 있다라고 하면 내년에 이런 편관 직장에 대한 어플라이를 하는데 뭐 보통 일반 직장은 아니잖아요. 특수한 권력이라든지 계약직, 임시직이라든지 이런 거 다 되는 거거든요. 같은 관청이라고 하더라도 노출되지 않고 뭔가 특별한 권력성을 유지하고 있는 데라든지 인발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특히나 이제 인성을 놓고 있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이 되겠고 또 이렇게 이제 병정화 같은 경우는 천간의 상황과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갑을하고 정 같은 경우는 칠사를 내가 재화해야 되는 필요성 있는 명식이라고 하면 이런 경우는 양인합살이 되는 거죠. 요 나의 겁제, 동료, 경쟁자 이러한 존재들이 어려움을 해결해 준다. 그럼 어려움을 해결해 주면 이 사람이 가져가는 건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해결된 것이 그러니까 화살위건이 돼서 어쨌든 재화가 되면 화살위건이 됩니다. 내 그 권위를 권세를 누릴 수가 있겠다. 크게 힘들이지 않고 밑에는 또 인생 신하고 들어오는 이런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병일 때는 병이 원래 있으면 내가 또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럴 때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설격 봉인이 되는 이런 건데 취인으로 보면 형제 같은 경우가 되면 수국 화를 당하니까 칠살한테 당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내가 나눠지는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지만 형제의 기륭사에도 반응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구조가 있으면 더더욱 좋고 이렇게 병이나 있으면 쉽지는 않겠지만 해결될 수 있는 그리고 이게 지지로는 궁극적으로 살인상생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좀 보시면 되겠고 무기토가 있으면 특히 무토죠. 무토로는 임수를 좀 다 막아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임수를. 그래서 무기토가 있으면 식신으로 제살하는 거죠. 식신으로 제살해서 장판교의 장비의 명성이 드러나듯이 20명 가지고 조조의 수많은 군대를 물리쳤다라는 게 지금까지도 인구의 효자가 되잖아요. 그 명성이나 명예가 역사 속에서 살아남는 거지. 만약에 조직 내에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본인이 뭔가 식신이라고 하는 건 남들과 대비되는 특수한 재능이거든요. 이런 걸 가지고 뭔가 회사의 조직에 좀 어려움이 있다든지 주변에 해결되지 않았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해결될 수 있는 아니면 그동안 질병에 조금 어려움이 노출되어 있었던 경우라고 하면 수술로도 보거든요. 어려운 걸 수술로 해가지고 뭐 해결한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무기토 같은 경우는 일단은 대처할 수 있는 무기가 있으니까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천간에 경신이 돼 있는 이런 구조들은 이건 이제 천간 구조가 뭐냐면 재생살이 되는 거예요. 지지로는 인성으로 들어오죠. 그렇죠? 이렇게 식신이 어디 연결돼 가지고 생재명은 신왕명이고 운을 잘 탔다라고 하면 전에 3년이나 그 전까지 해가지고 큰 6년의 흐름이 사이클이 재물을 취득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지금 천간의 편관으로 떴기 때문에 이 편관을 내가 취하고 싶은 거예요. 돈 벌었더니 자리가 좀 필요해. 뭐 이런 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사기 위해서 재생살을 하기 위해서 돈이 나가는 수가 있어요. 나가는 이러한 출의 현상도 있고 나가서 그것이 인성으로 화해서 나한테 들어오는 수생목해서 목생화로 들어오는 에너지가 있기 재생살의 상황은 상반기에 한번 일어날 확률이 높고 재성하고 지지에 깔린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재성하고 인성이 관여를 하기 때문에 그 돈이 나가서 문서로 내 돈이 나가고 문서로 들어오는 돈과 문서의 치환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근데 일단은 재생살의 이런 상황을 수반할 수가 있다. 그리고 임계가 되면 만약에 임계가 다 돼 있으면 지난 시간에 알아봤듯이 관살 혼잡명이 되는 거고 임수가 들어올 때는 개수가 들어오거나 천간에 임수가 들어와도 이미 이 임수는 어떻습니까? 편관의 환경으로 병화가 적응을 했어요. 에너지의 강도가 개수보다는 훨씬 세.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제자 약사를 살을 강화시키는 명식이다라고 하면 천간의 상에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없는데 그게 아니었을 경우 중살공신이 되고 있는 상황일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천간의 상황들은 살이 중한 상태에다가 또 살이 가중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힘든 일이 있을 수가 있겠다. 궁극적으로는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하면 살인상생해주는 그런 걸로 가기 때문에 그걸 너무 처음에 힘들다라고 해서 못 견디하거나 어떤 변화를 가지려고 하거나 이러지는 말라. 특히 임계수 같은 경우는 유불리가 있을 수가 있겠죠. 병화일간이니까 인호술 운동을 하는 거고 계절도 만약에 4, 5, 2월 생이었다라고 하면 수기가 필요하겠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5월에 양인격이면 정으로 필요한 거고 4, 2월이나 이런 때라고 하더라도 이미 기운 자체가 에너지가 그 지지의 환경도 굉장히 조열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수기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들은 내년에 천간에 들어오는 상황이 어때요? 나쁘지만 않아요. 근데 이제 물론 지지가 또 화기를 더 이렇게 강화시켜주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유불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천간의 상황을 각각의 내 일간 대비로 해서 천간에 드러나 있는 거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한번 따져보신다라고 하면 정리정돈이 되실 거라고 봐지고요. 가로로 해서 천간을 봤다라고 하면 세로로 그대로 내려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세로로 이렇게 내려보시면 그게 바로 이제 월지 환경이 되는 거죠. 내가 이제 인묘월생이었다라고 하면 원래 내가 인수격인 거죠. 돼 있기 때문에 이미 글과 학문과 자격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이러한 사회 환경, 부모 환경, 출신 환경 이런 데에서 내가 이미 놓여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살이 날라오면 이 살에 대해서 최적화가 돼 있다는 거예요. 쓰는 방식 자체를 아까 식신 제살이나 살을 내가 수용해서 화살 위건하는
앙굴리마라를 이렇게 좀 제거시키는 이런 분들한테는 내년에 큰 지장이 없겠죠.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단 대신에 이렇게 이제 같은 글자들이 겹치거나 같은 이렇게 인묘 같은 경우는 방합에 목의 기운이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는 기존에 내가 했던 것이 강화되든지 조금 변화가 있든지 새롭게 뭔가 보충이 되든지 이런 성향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묘는 정인격이고 이는 편인격인데 편인의 기운이 날라 들어왔을 때는 두 기운이 서로 상충, 상치 밀어낼 수도 있고 그런 작용력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기존에 내가 혜택을 누리고 있던 부분 중에 뭔가 미세한 변화들이 좀 있을 수는 있는데 크게 보면은 월하고 일간하고 천간에 날라들어오는 임수하고 지지에 날라들어오는 인무가군을 대비를 해봤을 때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리고 진술충미 이제 사계가 되면 식상격을 놓았다라고 하면 특수한 무기를 장착을 하고 사회 활동을 할 공산이 커요. 그게 재로 연결되면 식신생 재 역할을 할 것이고 살로 연결이 되면 이렇게 식상으로 살을 제압하는 이런 명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겠는데 정화일간하고 조금 다른 거는 십성으로 구분을 하면 정화일간한테는 진술충미가 격의 성격 요인, 파격 요인으로 사계가 좀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병화일간한테는 활용심으로는 식신으로 제사를 하든 상관으로 대사를 하든 정도의 차이는 있고 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서희하고 장배같이 이런 차이는 있지만 해결하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그런데 이제 인이 여기서 관여를 하게 되면 진술충미 사토가 조금 반응하는 부분은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겠죠. 식신하고 상관에 이렇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식신이 상관이 제살퇴과가 되는 명식으로 작용했다라고 하면 폐인 시켜주는 이런 작용을 하니까 길작용이 날 거고 진술충미가 내가 대살, 제살, 합살을 하는 명식이었는데 이렇게 와서 목국토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 작용력이 조금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렇게 크게 보고 나서 신자지는 인호술의 수운동에 자리가 좀 비껴나기 때문에 식신은 내 사업장일 수도 있고 뭐 아랫사람일 수도 있고 내가 갖고 있는 독특한 재주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 인성이 들어와서 관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위축된다. 특수한 제조 기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게 인성이 들어와 가지고 거기다가 그거를 조금 더 뭡니까 버전업을 한다든지 업그레이드를 한다든지 그런 걸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식상의 인성이 관여한다는 거는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런 진 같은 경우는 조금 운동성 때문에 조금 위축이 될 수도 있고 다 목국토는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술 같은 경우도 그런 현상이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인호술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극의 합의 현상들이 있죠. 뭔가 수정이 되고 보완이 되고 그러면서도 인성이 순조롭게 술에 관여가 돼서 식신의 이런 업그레이드 같은 이런 부분을 이룰 수가 좀 있는 거고 충미는 봄하고 겨울 기운인데 이 기운들은 이제 상관을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에너지는 좀 다르지만 이렇게 묶이는 이런 부분 갑기합을 하고 또 축이는 지장간이 다 합을 하는 그런 경우인데 천간이 임을 달고 들어오기 때문에 편관편인의 일을 처리하느라고 요 축하고 미월생 같은 경우는 더 밀착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4, 5월이 이렇게 되면 다 이제 이게 그 여름 기운인데 인이 들어오면 기운으로 오행으로 목생 화하는 기운인데 사는 이렇게 형을 하면서 생을 하고 오는 합을 하면서 생을 해요. 뉘앙스가 조금 다르죠. 이러면 사중의 병화가 더 사이즈가 커집니다. 커진다라는 거는 뭐냐면 그만큼 내가 경쟁의 어떤 상황에 더 노출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 화기운이 커지면 수기운하고 금기운이 약화가 되잖아. 그럼 수는 병화일간한테는 관이 되는 거고 내가 어떤 테이크할 수 있는 찬스, 기회가 되는 거고 이런 건데 그런 부분을 나눠야 될 부분. 대신에 이거를 좋게 쓰시는 분들은 내 활동 터전이나 기반이 어떻다? 더 늘어날 수가 있다. 확장될 수가 있다. 그런데 사는 그게 사중의 경금이 인중의 병화를 사중의 경금을 또 극을 하기 때문에 탈제 현상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형이라는 거는 서로 이렇게 막 조율해야 되고 조정해야 되고 우리 흔히 얘기하듯이 그런 현상들을 동반을 하면서 이 사화를 잘 쓰는 걸록격이겠죠. 그러면 이럴 경우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고 걸록격이지만 전체로 막 관살이 많아가지고 내 어떤 걸록의 뿌리로 월지의 뿌리로 그거를 감당하는 그런 명식에는 좀 유리할 수가 있고 아니면 내가 다른 지지 천간에서도 목합 기운이 강한데 와서 월지 환경을 이렇게 확
확장을 확 시켜준다라고 하면 수기 같은 것들이 당연히 부족해질 수 있고 금기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유불리가 조금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신유다라고 하면 신은 뭐 병신월 같은 경우, 병신일 같은 경우는 천극지충을 하고 들어오죠. 그렇죠? 이러한 변화 현상들이 조금 더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특히나 신하고 해월 같은 경우는 신중의 임수가 월지에서 임수하고 연결이 돼요. 날라 들어오는 이 임수 편관이 월지에서 장생을 한단 말이죠. 이 신금이 병화를 넣으면 편제격이 되기가 쉬운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동안 돈을 벌었던 돈을 가지고 내 자리에서 내 마음이 내 터전에서 내가 하던 일, 이 공간 영역에서 거기서 연결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훨씬 더 제가 빠져나가는 재생살이 되는 이걸 내가 취하고 싶은 이런 성향이 굉장히 강하게 체감돼서 나타날 것이다. 인신 충으로 들어오니까 속도감이나 체감도에 있어서 갑작스럽게 그리고 뭔가 좀 시끄럽게 이게 에너지로 보면 그런 건데 이제 월지 환경은 다양하게 볼 수가 있죠. 이게 재성이고 내 일터고 직장이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사를 할 수도 있고 그런 직장의 어떤 사이즈나 규모를 바꾸고 키우기 위해서 내가 그 돈을 투여를 하고 결국 어때요? 만약에 내가 건물을 샀다, 투자를 했다. 근데 그러면서 그 돈은 들어가고 문서는 내 소유를 했다. 이런 형식의 재화인의 교환, 치환 이런 것이 생길 수 있다는 거지. 신월생은 더 액티브하게 이루어지고 유월생은 정제자는 거죠. 비슷한 형상이 일어나는데 신월만큼은 동적이지는 않지만 유중에 신금하고 인중에 병화하고가 이렇게 합도하고 유중에 신금하고 인중에 간목하고가 극도하고 합극의 현상이 같이 일어나는 거지. 내가 문서를 잡았는데 싹 뭔가 깔끔치가 않은 거야. 그런 현상이 이제 그 6월생 같은 경우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어때요? 계약상 꼼꼼히 따져보셔야 되겠죠. 부동산을 취득하신다든지 계약 관련 문서에 사인을 하실 때는 한 번, 두 번 더 살펴보시라. 그런 다음에 이제 그 해자월이 될 텐데 해월의 병화는 이미 7살의 환경에 내가 노출이 되어 왔어요. 경금하고 무토하고는 7살이 경금은 사화고 지지로 내리면 무토는 인목인데 사화의 장생을 받고 인목의 장생을 받고 병화는 지지 해수가 이게 천을귀인이에요. 꼭 10천간 10개 중에 그래도 7살을 지지 7살 기운을 긍정적으로 쓰는 부정성만 있는 게 아니고 이미 해월은 그렇게 쓰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게 요 해중에 임수가 살인상생의 정체성이 더 강하게 올 거다. 지지에서 보면 합을 하죠. 이건 올리면은 임이고 그대로 인이겠네요. 이민의 상황이 지지로 딱 내려오면 인해가 되는 거예요. 올해 상황이 올해 천간 지지의 상황이 그대로 지지를 맞닥뜨리면 해인이 되기 때문에 이 해인이 되면 임수가 인을 만나면 병이 되고 간목이 이걸 간목이잖아요. 올리면 간목이 해를 만나면 간목은 장생이 돼요. 해수가 나중에 붙어요. 육합으로 이렇게 붙는데 내가 이건 내 어떤 그 전쟁터 같은 데 환경이잖아요. 이건 잘만 제어가 되면 높은 그런 권위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자리인데 그 자리가 들어오는 문서 때문에 어때요? 처음에는 상반기에는 붙다가 하반기 때는 호랑이한테 돼지 뒷다리 하나 뜯기는 현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현상들이 좀 생길 수가 있다. 내 어떤 직이나 관의 형태에서 자 같은 경우는 정관의 환경이니까 편관이 순조롭게 돼 있지 않으면 정관의 환경인데 편관이 오는 거니까 크게 운에서 관사론잡이 될 수가 있어요. 지지에 신자진 운동, 수운동을 하고 있는데 정관의 운동을 하고 있는데 편인이 와가지고 이걸 뭐 운동성을 좀 달리 하잖아요. 그죠? 달리 하기 때문에 기존에 내가 정관 형태의 조직, 정관 형태의 어떤 환경, 직장 이런 것들이 위축된다거나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자중에도 임수가 있기 때문에 임수가 천간으로 투관이 됐다는 것은 나는 내가 이렇게 정칙적인 규범적이고 규칙적인 환경 내에서 정관의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편관이 갑작스럽게 날라 들어온 거니까 하던 일에 뭐 또 다른 일이 생긴다든지 정관 일을 나는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편관 일, 뭐 이건 투잡이 될 수도 있고 스파성, 과업이 될 수도 있고 이런 형태들이 올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전체적인 12월의 상황을 이렇게 보면 제가 이제 아웃라인만 말씀드린 거고 개개인의 사주 구조에 따라서는 이제 다 다르실 겁니다. 다 다르시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일지에 이렇게 붙여보시면 병은 신자진 운동을 하고 또 하나는 인호술 운동을 하는데 인이 들어오면 인호술 운동의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병화일관들은 내년에 이러저런 형태로
개인적인 영역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는 변화 변동을 겪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요 인이라는 거는 인호술의 시작이고, 이걸 우리가 12신살로는 지살이고, 신자지는 다 역마 기운이에요. 저는 자꾸 이제 격각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지만, 그러니까 역마 지살은 다이와 타이의 구분은 있겠지만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변동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지내왔던 그런 에너지의 속성이 신자지는 수운동, 화운동에 조금 더 액티브하게, 그리고 인호술은 뭔가 자기의 지향점을 따라가지고 시작하는 스타트, 출발점, 이런 부분으로 삼을 수가 있겠다. 병신생 같은 경우는 살인상생이라든지 쭉 어떤 변동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 개인궁에서, 가정궁에서, 물론 이것도 연령대에 따라서 학생이냐, 직장인이냐, 주부냐, 노후에 계신 분이냐 따라가지고 다 다르겠죠. 근데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병신하고 정임, 천극, 지충을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천극지충하는 병신, 월주나 일간 되시는 분들하고 정해, 월주나 일간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내년에 변화 현상들이 다른 어떤 일주보다는 좀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병신 일주는 신월에서도 신중의 임수가 장생으로 나갔고, 병신은 어떻습니까? 신중의 또 임수가 또 올라간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을 체감을 하기가 더 쉽다라는 거죠. 나는 원래 내가 편집 활동에 내 어떤 그런 심리적인, 실제적인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내 성향 중에 있는 이게 어떻습니까? 재생살 기운으로 올라간 거예요. 올라갔기 때문에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건강도 조심하셔야 되고, 차 사고 같은 거, 이동 간에 그런 충돌 현상이나 이런 에너지의 그런 충돌 현상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항상 큰 차 타고 다니시고, 작은 차 말고 큰 차 타고 다니시고, 긍정적으로 쓰면은 이혼 남녀다, 싱글이다, 그러면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충은 두드리는, 변화를 동화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없으면 이 자리를 충에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게 다 관인 기운이니까 있으면 또 움직여서 나가고, 기러기 아빠가 될 수도 있고, 직장 때문에 멀리 떨어질 수도 있고, 기혼자 같은 경우는 일지를 신자진이 다 격강을 치는데, 특히 신이, 병신이 위아래로 그런 현상을 같이 맞기 때문에 더 좀 드러날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이고, 병자도 나는 내가 일지에 정관을 놓고 있으신 분들 아니에요. 그렇죠? 여명이다라고 하면 이건 내 남편 자리고, 내가 내 심리적인 부분이고, 이런 기운을 자수로 이렇게 썼는데, 인이 들어오면 이 기운이, 나는 신자진의 수운동을 하는 중에 자수를 정관 형태로 쓰고 있었는데 이게 들어온단 말이죠. 임 중에서, 자중에서 임도 올라가는 거고, 운동성으로는 수생 목을 하는 서로 상생관계일 수도 있지만, 크게 보면 수운동하고 화운동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남편이다라고 하면, 여기 어딘가에 개수나 뭐 이런 게 떴다라고 하면 분명히 직장명을 하실 분이시거든요. 천간에도 예를 들어서 관살혼잡이 들어오고, 지지로도 이렇게 격각이 들어오고 하니까 남편 직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위축이 될 수도 있고, 경쟁에서 좀 밀릴 수도 있고, 이런 에너지가 자해는 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자축의 역마면서 병자일주가 남자라고 하면 신자진의 역마고 해자축의 고신이고 하니까, 해자축의 겨울운동에서 인이 오니까 급한 거예요. 바쁜 거야. 일탈 행동을 하기가 쉬워요. 조심을 좀 하시는 것이 좋다. 자기관리라든지 이런 거. 그리고 병진 같은 경우는 신자진의 식신을 쓰고 있는데 인성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고 있었던 어떤 표출 활동이나 식신으로 드러냈던 이런 역량이나 재능이나 이런 부분들이 인성이 들어와서 극을 하고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또 인묘진 방합의 기운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폐인하는 그런 식신이지만 속성이 좀 있어서 조금 식신 활동이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아니면 식신은 건강에도 해당이 되는 거니까 컨디션이, 이걸 식신 격각이라 그래요. 건강 같은 거 조금 조심하시면 좋다. 본인이 됐건 이거를 배우자로 썼건, 이런 경우는 내가 예를 식신을 진으로 쓰고 있는데 인이 와서 그 기운을 상쇄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역마를 맞으면서 격각을 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 병인, 병호, 병술 같은 경우는 이미 화국의 화운동에 내가 실체, 원 글자로서 있잖아요. 근데 이는 목의 시작이면서도 화운동의 시작인 거거든. 화기운이 심해지기가 쉬워요. 인호하면 그렇고, 이게 극을 하고 들어오지만 인술이 또 극도 하고 합도해서 그런 어떤 화기를 형성한 암암리에 병오보다는 좀 덜 하겠지만 그런 현상이 있겠죠. 그러면 월지에서 일어났던 상황이 내 가정에서도 이렇게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 같은 경우는 편인의 편이 또 겹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는 원래 편인 활동을 하고 있어서 편인이 또 왔어요. 그러면 기존에 했던 편인을 떨쳐버린다도 되는 거고, 그동안 내가 편인 활동 못했던 것이 다시 한번 생기를 받는다도 되는 거고, 내가 편인 활동을 못했다라고 하면 새롭게도 된다라는 거고, 춤같이 드라마틱하기는 아니지만 같은 기운이 들어왔을 때는 서로 밀치고 재생하고 변화시키는, 그렇게 크게 막 액티브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그런 작용력이 있다라는 거죠. 병인 같은 경우. 그리고 오는 강한 기운인데 술토라든지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인호술이 완전히 삼합으로 형성이 돼 있어서 그러한 에너지를 잘 쓸 수 있는 일간 구조라고 하면 모르는데, 내년 이민년은 수기운이 좀 약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민병이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수생목에서 인으로 귀결되는 그런 에너지여서 화가 좀 강해져서 심리적인 부분에 내적인 어떤 갈등이라든지 우울감이라든지 그런 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화가 많은데 화가 이렇게 들어온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을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 인호합을 해서 화 기운으로 내가 이렇게 왕해지는 게 생기기 때문에 외부적인 활동이나 교류나 이런 거는 합력이 있어요. 인호나 인술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나랑 잘 화합할 수 있는 기류, 기운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내가 쓸 때는 내 기운이 너무 왕해지니까 인성이 와서 비견겁을 생해주는, 확장시켜주는 그런 에너지다 보니까 그동안 좀 겸손하고 나중에 내 페이스를 좀 잘 유지해 왔는데 너무 과하게 할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 왜냐하면 나를 통제하는 금속 기운을 약화시키니까 그런 거는 좀 행동에 있어서 좀 조심하시면 좋겠다. 병인, 특히 병호일주. 술 같은 경우는 식신인데 이제 중요한 게 병수를 제고기인이라 그래서 항상 술 중에 신금으로 내 어떤 그 정제를 재물창고 안에 싸놓고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이 들어오면 신이 절대로 놓여요. 내가 이렇게 소중하게 해놨던 뭐 저축이라든지 투자를 오랫동안 묶어놨던 정제니까, 유동제는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내년에 조금 사이즈가 좀 작아질 그러할 염려도 좀 있을 수가 있죠. 병술일주 같은 경우는 재물관리나 재테크 관리 조금 잘 하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제 그 병일간의 내년 이민년을 보면 재관운을 떠나서, 재관은 밖에서 나를 아니면 내가 재 같은 거를 테이크하는 이런 건데, 앞으로 오는 거는 뭐냐면 인묘진 사오미로, 인비로 흐른단 말이에요. 인비로. 인비라는 거는 그동안 내가 외부로 펼쳤던 에너지의 기운, 외부와 상대했던 그런 에너지의 기운을 내 내면으로, 그때 겪었던 경험이나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내가 다져서, 이게 장생 기운도 있고 하니까 내 내면을 좀 충실하게 하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또 이제 운이 왔을 때 다시 한번 스퍼트 할 수 있는, 내 내면을 좀 성찰하고 능력을 함양하고 공부하신다거나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시는 그런 일들에는 굉장히 적합하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살로 들어오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 에너지의 어떤 그 압력이 다른 그 십성보다는 세게 들어올 거다. 그런데 병화일간의 속성상 그 에너지를 잘 받아서 쓰고 인성으로 살인상생으로 재화시켜서 쓴다라고 하면 그게 나의 나중에 권세가 될 것이고, 이때에 겪었던, 이때에 쌓아놨던 내 어떤 그 업그레이드된 노하우, 잠재성, 이 노하우가 나중에 이제 발현이 될 때는 한 단계 더 업이 돼서 쓰임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병화일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